여보, 오늘은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아침 햇살이 스며든 방 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50년을 함께한 아내는 그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시간은 한 문장 앞에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그리고 그중 90%가 가족 돌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평균 돌봄 기간 27개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년, 7년, 10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서 배우는 사랑의 새로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사랑 중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가장 조용히 우리를 울리는 이야기, 배우자의 간병과 돌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한 장면은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편, 아내들이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간병인을 쓸까? 내가 해야 하나? 퇴원을 앞두고 많은 배우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숨을 한번 멈춥니다. 목욕부터 옷 갈아입히기, 배변 보조, 식사 보조, 투약 관리. 이 모든 것이 간병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일상이 됩니다. 치매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갑작스러운 언행이 늘어나고 밤낮이 바뀌는 해리 현상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인은 쉼없이 하루 24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돌봄이 점점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상태 확인, 식사 준비, 씻기고 갈아입히고, 낮에는 계속 옆에서 보살피고, 밤에는 몇 번이고 깨는 배우자를 챙기다 보면 정작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다.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38%는 심리적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20%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입니다. 나는 왜 짜증이 날까? 나는 왜 이 사람에게 화가 날까? 나는 나쁜 사람이 된 걸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입니다. 돌보는 사람인 내가 더 지쳐 보이는 날,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사랑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를 겪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왜 나는 자꾸 지쳐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남편으로, 아내로 남고 싶어요. 남편을 5년째 돌보고 있는 72세 아내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지를 않네? 그 말 한마디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돌봄에 매몰되느라 정작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돌봄과 사랑을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배우자와 간병인을 분리하기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부부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여보, 이 노래 기억나요? 하는 짧은 순간이 관계를 다시 부부로 되돌립니다. 다음으로 작은 일상을 다시 만들기입니다. 같이 창밖을 보거나 같이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부부라는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치매가 깊어져도 감정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의 언어를 잃지 않기입니다.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은 돌봄의 고단함을 사랑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꺼내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지켜야 하지?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제 필요한 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병은 둘이 버티는 일이 아니라 먼저 돌보는 사람이 버텨야 지속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씌우나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산소 마스크처럼 먼저 나를 살려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치매안심센터, 이곳들은 나만 힘들지 말라고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 시간을 가지면 돌봄의 지속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 산책, 뉴스 한 편, 좋아하는 드라마, 친구와의 전화 10분. 이 작은 루틴은 나를 잃지 않는 생명줄입니다. 다음엔 내 몸을 돌보기입니다. 허리, 손목, 무릎이 아파오면 간병은 더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빠른 걸음 10분이라도 나의 내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을 다독이기입니다. 오늘도 잘했어. 이만큼 해낸 나 정말 고맙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야 내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건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편안해지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밤이 조용히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피어오릅니다. 이 모든 힘듦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돌봄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10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내는 이제 제 이름도 모르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아내가 미소를 짓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엔 내가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돌보며 알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요. 건강할 때의 사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당신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배우자들이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배우자의 간병과 돌봄.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사랑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울컥했나요? 그 감정은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노년의 사랑 마지막 이야기인 노년의 이별,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말벗 친구가 당신 곁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